당신은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혹은 평소보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가빠졌다는 느낌. 그런 작은 변화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이유 없이 피로가 길게 이어지고 있나요? 둘째,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있나요? 셋째, 손발이 자주 차거나 저리는 느낌이 늘었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기에는 이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약 70% 이상이 초기에는 이런 애매한 피로나 가벼운 이상 감각을 먼저 경험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큰 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62세 여성분이셨는데 특별한 통증은 없었습니다. 단지 요즘 자꾸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오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혈관의 상당 부분이 좁아져 있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무시해버릴 뿐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의 작은 경고등처럼요.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지만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험한 질환일수록 통증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관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피로가 위험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의들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피로와 질병 신호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피로 자체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점점 심해지는가, 회복이 되는가, 특정 상황에서 반복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럼 당신의 피로는 어떤가요? 쉬면 괜찮아지나요? 아니면 점점 더 쌓이고 있나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신호들을 하나씩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신호와 반대로 아직 회복이 가능한 골든 타이밍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신의 몸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비슷한 증상을 느끼고 있지만 그냥 참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첫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변화는 절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해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놓치는 신호가 바로 숨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던 계단이 요즘은 조금 버겁게 느껴집니다. 평소처럼 걸었을 뿐인데 숨이 살짝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사실 이 변화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혈관과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벼운 숨참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이 찬다고 하면 폐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혈관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는 폐보다 혈관 문제가 더 흔하게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하나의 큰 도로망과 같습니다. 혈관은 도로이고 산소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결국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때 몸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빠르게 호흡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는 느낌이 생기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이 단계에서는 아직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숨이 찰 때 쉬면 바로 괜찮아지시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패턴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잠시 쉬면 금방 회복된다면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쉬어도 답답함이 계속되거나 점점 더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심장 전문의들은 숨참은 통증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경고 신호라고 말합니다. 즉, 가슴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더 조용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최근 들어 숨이 차는 순간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점점 더 빨리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와닿고 있다면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체질 문제라고 넘겨버리는,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손발의 변화에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되시면 아마 오늘부터 몸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원래 손발이 차요. 체질이에요. 그런데 정말 단순한 체질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일까요? 우리 몸에서 손과 발은 혈액이 가장 늦게 도달하는 부위입니다. 즉,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손발의 온도와 색, 감각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손발은 몸의 말단 신호등과 같습니다. 중심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깜빡이기 시작하는 곳이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손발이 약간 차가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발이 이전보다 더 자주 차가워지고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림이나 감각 둔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중요한 장기부터 우선적으로 혈액을 공급합니다. 즉, 심장과 뇌를 먼저 보호하고 손발과 같은 말단 부위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우선순위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58 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몇 년 동안 겨울마다 손발이 유독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냉증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저림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말초 혈관이 이미 상당 부분 좁아져 있었고 방치했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단 하나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신호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신호를 놓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증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서 위험 신호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같은 의견은 아닙니다. 일부 의사들은 손발 냉증은 스트레스나 자율신경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즉, 반드시 혈관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발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졌나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손발의 변화는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피로, 숨참, 그리고 수면 변화와 함께 연결됩니다. 기억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작은 신호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몸 전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단계에 와 계신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겨버리는 또 하나의 신호, 바로 밤에 반복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밤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유독 밤이 되면 몸이 달라지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이유 없이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죠.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자주 깨는 패턴이나 특정 시간대에 반복되는 각성은 단순한 노화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뀝니다. 낮에는 활동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우세하지만 밤에는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과 심장 문제도 밤에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혈액순환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져서 일어나야 하는 상황, 혹은 새벽 2시에서 3시쯤 이유 없이 깨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불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심혈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가 밤에 먼저 이상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압과 호르몬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몸은 밤에 더 솔직해집니다. 외부 자극이 줄어들고 조용해진 상태에서 내부의 문제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65세 여성 환자분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낮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밤마다 2-3번씩 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면으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심장 기능의 초기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밤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밤의 각성이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일부 수면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카페인, 생활 습관 등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즉, 반드시 질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기준이 등장합니다. 바로 반복성입니다.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가, 점점 더 자주 나타나는가, 그리고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밤은 어떤가요? 단순히 잠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심각한 질환들이 밤의 작은 변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로, 숨참, 손발, 그리고 수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전체 균형 변화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해당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신호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즉 몸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관의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신호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매우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문제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통증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답답한 느낌, 심장이 순간적으로 두근거리거나 건너뛰는 느낌,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는 상태, 이런 증상들은 너무 애매해서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심장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 자체에도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규칙한 박동이나 불편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두근거림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통증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가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었지만 통증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심장 리듬에 이상이 있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느낌은 작지만 의미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심장의 변화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아주 잠깐이라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두근거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스트레스, 카페인, 수면 부족 등도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패턴이 핵심이 됩니다.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다른 증상과 함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로, 숨참, 손발 변화, 수면 문제와 함께 나타난다면 그 의미는 훨씬 더 커집니다. 기억하시죠? 몸의 신호는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은 문제가 생겨도 버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유지됩니다. 하지만 한계를 넘는 순간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미리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내용을 꼭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이런 신호들은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 함께 알아야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신호들이 왜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면역과 염증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피로, 숨참, 손발 변화, 수면, 심장 신호, 이 모든 것이 왜 함께 나타나는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염증과 면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붓거나 아픈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몸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의 시작에는 거의 항상 염증이 관여합니다. 혈관 내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 부위에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시작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자주 감기나 잔병 치레를 하게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둔한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면역과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이 강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면역 반응도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면역의 강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할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염증이 조용히 퍼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가 바로 혈관, 심장, 그리고 전체적인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63세 환자분은 특별한 병이 없었지만 항상 피곤하고 자주 감기에 걸렸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눈에 띄는 큰 질환은 없었지만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는 그냥 체력이 약한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작은 불균형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최근 들어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하루 쉬면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며칠이 걸리지는 않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회복 속도는 면역과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나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를 나이로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피로, 숨참, 손발, 수면, 심장, 그리고 지금의 염증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방향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런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다가 놓쳐버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 바로 신호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이 보내는 여러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피곤하고 숨이 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집니다. 손발 저림도 줄어들고 잠도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별거 아니었네. 하지만 정말 괜찮아진 걸까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위험 신호는 좋아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적응해서 덜 느끼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우 똑똑해서 반복되는 자극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던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 덜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단 문제는 적응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것을 덜 인식하게 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지만 점점 활동량을 줄이면서 그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숨참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기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활동이 줄어든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67세 환자분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 답답함과 피로를 자주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외출이 줄고 활동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는 이미 진행된 심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단 하나입니다. 증상의 감소가 곧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을 때 활동 수준이 그대로인가 아니면 줄어들었는가? 만약 활동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회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더 강하게 다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고를 더 강하게 보내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침묵의 진행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변화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예전보다 덜 힘든 것 같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몸이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호를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순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이미 중요한 차이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 중에서도 특히 더 주의해야 할,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결정적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들은 비교적 천천히 나타나는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들은 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 나타나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갑작스럽게 평소보다 훨씬 심한 숨참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괜찮던 움직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크게 차고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의 산소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의 압박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다는 느낌이 아니라 눌리는 느낌, 조이는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이 느낌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지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이나 균형 이상입니다. 이것은 뇌로 가는 혈류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유 없이 몸이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에너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급성 신호들은 대부분 혈류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특정 장기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신호들이 항상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짧게 스치듯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한 경고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큰 사건이 오기 전 마지막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큼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나요? 그 느낌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증상이 심각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고 이전과 다르고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이미 많은 신호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신호를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피로, 숨참, 손발 변화, 수면, 심장, 염증, 그리고 갑작스러운 경고 신호까지.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알게 되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에서 바뀝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기록해 보세요. 어떤 시간에 피로가 심해지는지, 언제 숨이 차는지, 손발이 언제 더 차가워지는지, 이런 패턴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의 변화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검사 결과 이전의 증상의 흐름입니다. 즉, 당신이 느끼는 변화의 패턴이 이미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신호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하지만 문제는 그 조금 더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확인하는 용기입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병원을 찾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기에 확인하는 사람일수록 결과가 훨씬 좋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반복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확인해야 할 기준일까요?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호들이 반복되고 점점 뚜렷해지고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 하나라도 나의 이야기 같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꼭 기억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바꿀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질환들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번의 기회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꼭 좋아요와 공유로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변화의 시작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의 경고 신호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결심을 해야 한다. 완전히 바꿔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혈관과 면역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는 것처럼 회복도 서서히 일어납니다. 즉,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가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호흡은 혈관과 자율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긴장을 풀고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특히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심장 박동과 혈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한 번에 오래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몸은 쉬는 동안 회복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수면과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회복 능력이 건강의 핵심 지표라고 말합니다. 즉,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곧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회복 속도는 어떤가요? 예전보다 느려졌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은 하지만 며칠 못 가서 포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100점이 아니라 매일 60점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단 3분의 호흡, 10분의 가벼운 걷기,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중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 신호를 이해했고, 이제는 그 신호를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앞으로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몸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피로, 숨참, 손발의 변화, 수면의 흐름, 심장의 미묘한 신호, 그리고 염증까지. 이 모든 것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증상 하나가 아니라 흐름을 봐야 한다. 많은 분들이 증상 하나에 집중합니다. 아, 요즘 피곤하다. 손발이 차다. 잠이 잘 안 온다. 하지만 이 각각의 신호를 따로 보면 의미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함께 나타나는 흐름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몸을 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과학적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각각의 기관이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변화는 심장에 영향을 주고, 심장의 변화는 수면에 영향을 주며, 수면의 변화는 면역과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몸을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같은 신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여러 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몸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나빠지고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몸은 절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작은 신호로, 반복되는 변화로,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한 경고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기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처럼 느껴졌던 변화가 숨, 손발, 수면, 심장, 그리고 면역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차렸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깊게 숨을 쉬는 것, 짧은 거리라도 매일 걷는 것,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집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한데, 숨이 덜 차네. 잠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 이 순간이 바로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놓쳐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몸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앞으로 몸에서 어떤 신호가 오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데이 1을 시작해 보세요. 단 하나의 변화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3분 호흡, 10분 걷기, 또는 수면 시간 30분 앞당기기,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7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7일 후 당신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분명히 작은 변화가 시작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여정을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데이 1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서로의 시작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